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7과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빨리 발전했다. 자, 보면 한국은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죠.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몰락했죠. 몰락했는데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1960년대부터 빨리 발전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재 첫 문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1960년대부터 1960년대 이후라고 표현을 했네요. 빨리를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발전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은 1960년대부터 빨리 발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요.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교육 때문에, 취업 때문에 다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도시에 지금 90%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반대로 농촌에는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50%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50%는 절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상.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그런데요, 서울, 경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라는 것은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90%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왜냐면요,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습니다. 문화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가시설 같은 것도 도시에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겠죠. 여기에 좀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은 도시에 많습니까? 농촌에 많습니까? 도시에 많죠. 의료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도시라고 했고요.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이런 것들은요,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준비되다는요. 자, 먼저 준비하다를 봅시다. 준비하다는 비슷한 말이 뭐예요? 갖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피동의 형태로 보면 준비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갖추다도 피동으로 바꿀 수 있겠죠. 갖추어지다, 줄어서 갖춰지다. 그래서 갖추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잘 갖춰져 있다. 어디에요? 도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다시 보면요, 정치, 행정의 중심지고요,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것은 아주 좋겠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것은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단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을 문제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도시의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먼저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집을 주택이라고 표현해서
주택 부족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교통. 자, 도시는 교통이 편리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를 봅시다. 길이 막히다, 차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주차예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 자, 차가 막히는 것을 교통체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환경입니다. 자,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차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오염 또는 물 오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4단계에서 배운 것처럼 대기 오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질 오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시끄럽다. 시끄럽다를 다른 말로 소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음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주택 부족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해결 방법은 뭘까요? 주택이 부족하면 집을 더 많이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주다, 공급하다.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통 문제가 있어요. 차가 막혀요.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체계. 자, 시스템이죠. 교통체계를 정비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서 준비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차 문제가 있는데요.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해서 준비해야 된다. 확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요.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물이 오염되면요. 하수 정비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확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녹지 확보. 자, 녹지라는 것은 초록색, 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한번 써봅시다. 이건 플레이스, 녹지 공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일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요. 이 도시에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 그러니까 주말이 되겠죠. 주말에는 농촌으로 갑니다. 농촌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연을 느끼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말 농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5일은 평일인데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주말에는 농장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말 농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농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도시에는 90% 이상의 사람이 사는데요. 그러면 농촌에는 10%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농촌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요. 인력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 떠납니다. 누가 떠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떠나요? 아니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떠납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떠나죠. 나이가 적은 사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고요. 농촌엔 누가 남습니까? 노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인만 여기에 남기 때문에 노인이 지금 60세예요. 괜찮아요. 70세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80에서 100세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노인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농촌에는 사람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랬어요. 인력 부족 문제. 자, 인력.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기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농사의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농업 현대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농촌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농촌에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 부족 문제는 마찬가지로 시설을 확충하다. 시설 확충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농촌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떠나고요. 노인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요, 주택을 현대식으로 바꿉니다. 현대식 주택으로 계속 바꾼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한국의 도시와 농촌. 1. 한국의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90%가 넘는 국민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 많은 인구가 사는 것은 도시에 있는 여러 기관 및 시설과 관계가 깊다. 도시에는 정치, 행정, 경제 등에 관계되는 주요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여가시설 등도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도시의 특성상 도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관련 시설도 농촌에 비해 대체로 더 잘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생활이 농촌의 생활보다 편리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등 주택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교통이 복잡해졌고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공장 등과 같은 산업시설이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공기가 나빠지는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졌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확충, 교통체제 정비, 하수정비 시설 확충, 녹지 공간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과거의 한국은 농업이 핵심 산업이었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이다. 농촌은 대체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지역 주민 간의 관계가 대체로 친밀한 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오늘날 농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졌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면서 주로 노인들만 남게 되니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는 의료, 교육, 문화 등과 관련한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을 현대화하는가 하면 농촌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주택을 현대식으로 고치거나 의료 서비스, 문화공연 등과 같은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히려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농촌에 와서 생활하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정리하기 1. 한국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도시에는 정치, 경제, 행정 관련 기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음. 도시에는 각종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편리함.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남. 2. 한국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지역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가 대체로 많이 나타남. 농촌에는 주로 노인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노동력이 부족한 편임. 농촌의 현대화, 농가소득 증가 등의 변화와 함께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OX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죠. X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도시는 농촌에 비해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자, 이런 문제는요, 도시, 농촌이 있어요. 그러면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데 비해 아니면 뭐뭐보다 이거를 빼버리고 도시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죠. 헷갈릴 때는 뭐뭐의 비의 부분을 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한국의 도시는 농촌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 다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해라고 나와 있어요. 농촌을 빼고 생각합시다. 도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발달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이건 괄호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최근 도시 사람들은 여가 활용 및 농촌의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5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2일 주말에는 농장을 찾습니다.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주말농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말농장을 이용한다. 도시 사람들은 전원 생활의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농촌 사람들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다음 중 한국의 농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농촌의 특징을 봅시다. 일손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노인은 많습니다. 맞아요.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아니요. 이건 도시의 이야기죠. 이건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네, 아까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농촌으로 옛날의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7과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8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